t제곱분의 d제곱 v. 뭐 v여도 되고 i여도 되고 상관없어요. 플러스 a1 dt분의 d3 여기 a0 이걸 뭐 t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시다. 자, 지금 이 형태는 우리가 1학기 내용 중에서는 이제 직류 전원만 오니까 상수 형태였을 텐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좀 다룰 내용에서는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가 들어오기도 할 텐데 2학기 배울 내용에서는 이제 교류 형태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함수 혹은 이제 사인 혹은 코사인 함수의 형태로 들어올 예정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시험 강제해라고 하는 것은 그 형태, 요 강제 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직류 전원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임의의 상수로 놓으면 되고 익스포넨셜 함수가 들어오면 그때는 시험 강제의 형태도 익스포넨셜 함수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사인이나 코사인 형태가 나왔을 때는 이제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다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 그 구장 들어갔을 때 초반에는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을 다룰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거를 우리가 익스포넨셜 함수로 바꾸는 거를 연습을 할 거야. 왜냐하면 미분적분을 할 때 있어서도 사인에 대한 미분적분보다는 익스포넨셜 함수에 대한 미분적분이 훨씬 더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게 회로를 간략화하고 가급적이면은 이제 회로 해석을 단순화해서 실수 없이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계산 과정이 처음에는 이제 사인 함수가 나왔다가 그거를 이제 좌표 변환 혹은 뭐 이렇게 좌표 변환을 통해서 익스포넨셜 함수를 바꿨다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라플라스 변환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내년 이제 1학기 때는 이제 풀이의 변환을 여러분들이 또 이제 시험 시스템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다 이유가 우리가 계산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고 지금 이렇게 쓰여져 있을 때 고유 응답의 형태를 우리가 이제 좀 외우자라고 했었죠. 특성 방정식을 우리가 쓰게 되면 요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두 번 미분되어 있을 때 S제곱 그리고 한 번 미분되어 있을 때 A1 S 플러스 A0 이퀄 0. 자, 이거 중요하다 그랬지? 여기를 0으로 둬야 된다 그랬어요. 고유 응답을 구할 때는. 자, 이 연산을 했을 때 자, 일단 뭐였나? 감쇄비 어떻게 구하죠? 아니 일단 비감쇄 고유 진동수 비감쇄 고유 진동수 오메가 제로는 어떻게 구하죠? 루트 A 제로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텐데 우리가 플러스만 취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플러스 루트 A 제로가 비감쇄 고유 진동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쇄비 맞아요. 자, 2 오메가 제로분의 A1 자, W가 아니라 오메가 1 오메가 제로 자, 2 오메가 제로분의 A1 자, 요거는 우리가 외우자라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 감쇄 비라고 하는 이 값에 따라서 우리가 이 근의 특성이, 그러니까 이 응답의 특성이 정해진다 그랬죠. 감쇄비가 자, 뭐 1보다 큰 경우 우리가 오버댐핑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게 1과 같은 경우 우리가 크리티컬 댐핑, 그다음에 1보다 작은 경우 우리가 언더댐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1보다 큰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S1과 S2라고 하는 근이 자,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되죠. 그랬을 때 자, 뭐 V라고 썼으니까 그냥 고유응답 형태를 Vn이라고 하게 되면 자, 그러니까 시험 고유해를 우리가 K1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1t 더하기 K2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2t의 형태로 놓고 푼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특성 방정식을 풀어서 S1과 S2 값을 구해주게 되면 그 S1과 S2 값을 여기에 대입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K1 값과 K2 값을 이제 구해줘야 되는 거지. K1과 K2 값은 우리가 초기 조건 두 개를 이용해서 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초기 조건은 일단 뭐 여기 그냥 뭐 조건이 V0의 아니 V의 제로 플러스 값이 일단 주어지거나 아니면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전류일 수도 있고 전압일 수도 있죠. 자, 단 전압을 쓰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커패시터가 전압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으니까 커패시터인지를 항상 확인해야 되고 전류인 경우에는 이제 인덕터가 전류에 대한 연속성이 있으니까 인덕터인지를 항상 확인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전압에 대한 연속성이 있는지 우리가 보통 V
제로 마이너스는 V의 제로 플러스와 같다로 놓고 풀게 되잖아요. 이게 전제 조건이 이런 등가가 성립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제로 마이너스일 때의 시간과 제로 플러스일 때의 시간에서 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것이 보장되려면 연속성이 있는 소자여야겠죠. 자, 그거를 꼭 확인하고 써줘라 라는 거고.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dt분의 dv의 equal 제로 플러스일 때의 값을 구해서 두 가지 v의 제로 플러스일 때의 값 시간에서 한번 미분한 것의 제로 플러스일 때의 값을 구해서 두 개의 조건이 나왔으니까 K1 값과 K2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연습을 더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런 공식, 아니, 요런 그 식은 보통 우리가 회로 해석을 처음 할 때 적분과, 그러니까 인테그랄과 미분이 같이 있는 그런 식이 구해지게 될 거고, 거기에서 이제 요 미분에 대한 값을 구하게 되더라라는 거 좀 잘 기억하고 오늘 수업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 이렇게 됐었고, 그러니까 중근을 갖는 경우, 그러니까 S1과 S2가 같다. 다시 말하면 이걸 그냥 S라고 합시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됐었냐면, 자, VN이라고 하는 거는 K1 익스포넨셜의 ST 더하기 K2 곱하기 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T의 형태로 쓴다고 했어요. 자, 여기 T가 하나 더 곱해지는 거,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 감쇄비가 1인 경우에 그러니까 감쇄비를 1로 만들어 주는 저항의 값을 우리가 특별하게 임계 저항이라고 불렀어요. 임계 저항이라고 불렀고 이게 가지는 의미는 저 감쇄비를 1로 만들어 주는 저항값이다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임계 병렬 저항이 있고 임계 직렬 저항이 있는데 뭐 그거를 뭐 구분해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회로 해석을 했고 감쇄비를 그러니까 지금 요 방정식까지 나와야겠죠. 2차 미분 방정식까지 나왔고 이 2차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감쇄비를 만들었을 때 이 감쇄비가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저항값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지금 요거가 이제 좀 약간 외워야 될 게 좀 많은데 우리가 요 근을 특성 방정식 근을 자, 실수부를 시그마 그리고 호수부를 오메가라고 해서 시그마 더하기 j 오메가라고 하는 복소수로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때 실수부를 시그마라고 하고 그러니까, 호수부를 오메가라고 합시다. j가 빠진 거예요. 그랬을 때 요 경우 두 개의 복소근을 갖는 경우 해당되게 되고 그때는 vn이라고 하는 거는 자, k1 익스포넨셜 시그마 t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k2 익스포넨셜 시그마 t 사인 오메가 t 요렇게 나오더라. 뭐 교재 강의 노트에 이제 또 다른 그 리얼 넘버가 붙어서 나온 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외우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개는 좀 반드시 외우고 있읍시다. 알겠죠? 요거는 우리가 2학기에도 계속 쓸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자, 오늘 요걸 해봅시다. 지금 보면은 자, 지금 고유응답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댐핑 레이쇼에 따라서 이제 고용답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 지금 RLC 이제 직렬 연결 회로죠. 자, 지금 RLC 직렬 연결 회로고 전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고 치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에 여기 마이너스니까 자, 전압 상승이 하나 있죠. 전압원에서의 전압 상승 하나 있고 나머지 다 전압 강화로 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 인덕터에서의 전압 강화 L 곱하기 DT분의 DI 그리고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 R 곱하기 I 그리고 여기 커패시터에서 전압 강화를 뭐 VC로 나면 되지만 VC를 풀었으면 C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IDT가 되죠. DT가 아니라 D타우가 돼야 되는데 T로 썼네. 네, 요거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타우가 돼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우리가 이제 초기 조건을 나중에 뭐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쓰게 된다고 하면 자, 여기 있는 요 형태를 기억했다가 뭐 t 콜 0에서의 그 전류의 시간에 대한 1차 미분값을 구해라라고 하면은 요 첫 번째 식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를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원래는 2차 미분 방정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양변을 시간에서 한번 미분하고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춰주는 과정이 들어가지. 근데 그게 아니라 초기 조건, 두 번째 초기 조건을 구하려면은 요 식을 써야 되는 거고, 이거를 쓰기 위해서 L 곱하기 dt분의 di 더하기 ri가 있고, 그 다음에 c분의 1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뭐 0이라고 합시다. 초기 값을 d 타우가 되고 더하기 0부터 t까지에 대한 i d 타우 이퀄 뭐 vg t라고 하죠.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L 곱하기 dt분의 L은 빼고 일단 dt분의 di의 t 이퀄 0 플러스일 때 값이다. 이걸 구해라라고 하면 지금 요 식에다가 t 이퀄 0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단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요거고,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조건으로서 i의 제로 플러스 값을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요거 우리가 값을 계산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요거에 해당되는 게 뭐냐 하면 VC의 제로 플러스 값이에요. 그렇지? 초기 전압, 커패시터의 초기 전압 커패시터의 초기 전압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요 값도 우리가 알고 있거나 아니면 구했을 거고, 그렇고 여기에 t 대신에 0을 대입하게 되면, 제로 플러스를 대입하게 되면 0부터 0까지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얘는 사라지겠지. 그리고 여기도 0 대입하면 어떤 값이 나올 거고. 그러면 자, 이 상수 주어졌다고 치고 알고 있는 값, 알고 있는 값, 이것도 알고 있는 값, 이것도 알고 있는 값이니 우리가 이 값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계산 결과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이게 요거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해봅시다. 사실 지금 8장에서 크게 어려운 내용이 딱히 있는 건 아닌데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특성 방정식의 근의 형태에 따라서 그 고유 응답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 일단 반드시 외워야 될 부분이고, 감쇄비와 그다음에 이제 비감쇄 고유 진동수 공식 반드시 외워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K1, K2 값을 구하는 거를 할 줄 알면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뭐 이거는 이렇게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아니었고 일단 연습한 내용으로 본 거고, 자, 이런 우리가 회로 해석 을 한 회로 방정식이 구해지게 되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2차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되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일단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했어요.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서 지금 이와 같이 바뀌었고,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우리가 1로 맞춰주자고 했잖아. 그래서 양변을 L로 나누어 주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지금 2차 미분 방정식이 구해집니다. 자, 그러면 2차 미분 방정식이 구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VG라고 하는 요거의 형태가 우리가 뭐 상수인지 아니면 뭐 사인인지 코사인인지 뭐 익스포넨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시험 강제해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도 시험 강제가 아니라 고용답이니 일단 무시하고, 그럼 뭘 해야 돼? 특성 방정식을 풀어줘야겠죠. 그래서 자, 두 번 미분되어 있으니까 S제곱, 그 다음에 한 번 미분된 거에 앞에 개수가 L분의 R이니까 플러스 L분의 R 곱하기 S 더하기, 자, 요거 LC분의 1 이퀄 0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쵸? 요거 잘 기억하고, 자, 그러면 요거를 풀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은 요 식을 만족시키면 되니까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비감체 고유 진동수는 요 값에 루트를 씌운 값과 같고, 댐핑 레이쇼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오메가 제로분의
여기 A1 값에 해당되니까 그 값을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자, 이게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저항 R 값이 임계 저항값, 여기 있는 크리티컬, 시리즈는 일단 뭐 생략하고 크리티컬 레지스턴스, 임계 저항값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값이 이렇게 표현된다. 이게 1이 되도록 만들어주게 되면. 자,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 했던, 지금 비교해 보면은 앞에 했던 그 회로와 동일한데 달라지는 거는 이제 커패시턴스 상수와 인덕턴스 값이 이제 주어졌어요. 그리고 저항값은 이제 주어지지 않았는데 요거는 이제 아래에서 그 저항값에 따라서 감쇄비를 지금 이제 구분해서 이제 보기 위해서 그런 거고, 앞에서 썼던 공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 거기다가 L 값과 커패시턴스 상수 4분의 1 값을 대입했다라고 봅시다. 대입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식으로 바뀌게 되고, 자, 그랬을 때에 지금 특성 방정식이 S제곱 플러스 RS 플러스 4가 되고, 그래서 지금 오메가 제로 값은 2, 그다음에 감쇄비는 여기 있는 것처럼 4분의 R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뭐 아래쪽에 이제 복잡하게 쓰여져 있긴 한데, 뭐 이거는 우리가 그때 뭐 외울 수 있으면 외우는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했었고, 자, 감쇄비를 놓고 봅시다. 이게 1보다 크냐, 1과 같냐, 1보다 작냐에 따라서 우리 특성 모형식의 근의 형태가 정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자, 1이 되는 값을 우리가 RC의 R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더 크다는 얘기는 오버댐핑, 그러니까 1보다, 감쇄비가 1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1보다 크다는 얘기이고, 그때의 값을 임의의 값으로 4옴을 둔 거야. 아니, 저기, 크리티컬, 아니, 뭐지? 이 값이 4가 되는 거고, 지금 4보다 큰 임의의 값을 둬서 뒤에서 이제 계산할 거예요. 아마 5옴을 두는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그리고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 그 다음에 언더 댐핑 케이스, 그 다음에 아예 댐핑이 없는 케이스. 저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에너지 저장 소재들끼리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아요. 그리고 이상적인 경우에 소모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출렁출렁하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감쇄 없이 그림에서 이게 언댐핑 케이스죠. 에너지 감쇄가 없이 그냥 계속해서 그 출렁출렁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저항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제 그 1보다 클 때, 1과 같을 때, 1보다 작을 때를 나눠서 보고, 사실 아래쪽에 있는 거는 약간 특수한 경우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뒤에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감쇄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일단 요 세 가지 경우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자, 오버댐핑 케이스라고 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감쇄비가 1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그때의 저항 R 값을 임의로 뒀어요. R 값을 그냥 5라고 하는 적당한 수로 뒀어. 그냥 이렇게 그 인수분해가 편하게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S1 값과 S2 값을 계산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자,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지. 그래서 K1 exponential S1t 더하기 K2 exponential S2t. 그래서 S1과 S2 대신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를 대입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답이 나와요. K1 값과 K2 값은 구할 수가 없지. 여기서는 우리가 조건이 추가적으로 지워져 있지 않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구하면 돼요. 자, 그럼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 자, 4옴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이때는 근의 형태가 K1 exponential ST 더하기 K2 exponential ST 곱하기 T가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S에 해당되는 게 마이너스 2고, 그래서 K1 exponential 마이너스 2T 곱하기 K2 곱하기 T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2T라고 나왔어요. 자, 세 번째 경우 봅시다. 언더댐핑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고, 이때 저항값을 2로 봤어요. 그래서 2옴으로 보게 되면, 자, 그때 나타나는 근이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근의 공식을 써서 풀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J 자, 플러스 마이너스 J 루트 3이 돼서 시그마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오메가 값이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 특성 방정식의 근의 형태, 뭐 K1 exponential
시그마 t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K2 익스포넨셜 시그마 t 코사인 오메가 t에다가 각각 시그마와 오메가 값을 대입해 주면 되죠. 그래서 자, 시그마 자리에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오메가 자리에 루트 3을 각각 대입해서 써주게 되면 자, 고용답의 형태가 이렇게 나온다. 나중에 이제 K1, K2 값 구하는 거는 이제 뒤에서 또 연습할 거예요. 자, 저항이 0인 경우에 해당되는 게, 그러니까 저항이 0인 경우에 해당되는 게 지금 감쇄비가 0에 해당되는 거고, 그랬을 때,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경우는 실수부가 없이 허수부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가 앞에서 외우고 있었던 이 식에다가, 시그마 대신 0 값을 넣어주면 돼. 시그마 대신 0을 넣어주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이 1로 바뀌고 이 부분이 1로 바뀌겠죠? 그래서 K1 코사인 오메가 t인데 오메가 값이 2니까 K1 코사인 2t 더하기 K2 사인 2t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K1, K2 대신에 B1, B2를 쓰긴 했는데 B1 코사인 2t 더하기 B2 사인 2t가 됩니다. 이해돼요? 자, 이거 앞에 나왔던 얘기 다시 나온 거고,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이제 그 병렬로 연결된 경우를 볼 거예요. 병렬로 연결된 경우를 볼 거고, 지금 보면은 IG 값이 뭐 전류원이 하나 있긴 한데 0이야. 그러니까 무전원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저항값, 그 다음에 인덕턴스 값, 그 다음에 커피시턴스 상수에 대한 값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지금 자 보면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초기 조건처럼 생긴 게 주어졌죠. V0n 마이너스 이퀄 4. 그다음에 IL의 0 마이너스 이퀄 0. 그다음에 IGT라고 하는 거는 0이다라고 주어졌어요. 자, 이와 같이 변을 연결된 되겠죠. 그리고 보면은 V라고 하는 이게 RLC의 지금 얘는 연속성 값과 그래서 V0의 값과 V의 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네. 그죠? 여기 들어간 전류 하나 있고 나가는 전류 봅시다. 자, R이라고 하는 저항이 있고 양단에 V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으니까 R분의 V라고 하는 게 지금 요 저항을 가로지어서 흘러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전류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요게 C 곱하기 DT분의 DV라고 하는 게 커패시터를 가로지어서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그리고 요게 지금 인덕터에 해당되는 전류가 돼요. 그리고 얘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L분의 1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에 대한 V, D, 타우. 내가 왜 이걸 다 T로 써놨네? 타우가 돼야 돼요. 더하기 L분의 1, 0부터 T까지에 대한 V, D, 타우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요 값에 해당되는 게 뭐겠어요? 저 인덕터를 가로지어서 흐르는 초기 전류. 그렇죠? 이게 I L이라고 했을 때 제로 마이너스 값 혹은 IL의 제로 플러스 값과 같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어. 0이라고. 일단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다 쓴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요거에 대한 이제 그 시간 t 이퀄 0에서의 미분값이 필요할 텐데 두 번째 초기 조건 두 번째 걸로 요 처음에 우리가 썼던 요 식으로 돌아와서 저 값을 찾아주면 되겠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넘어가고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여기 계산 과정이 약간 복잡하게 쓰여져 있긴 한데 천천히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요 KCL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쓰는 거는 이해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2차 미분 방정식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뭘 해야 돼? 일단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고 그리고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맞춰주면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이야. 일단 회로 해석을 하는 거는 뭐 KCL을 쓰던 KVL을 쓰던 뭐 오메오치를 쓰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일단 식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2차 미분 방정식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에서 한번 미분하든지 어떤 식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바꿔주는 것까지 일단 계산하고 나서 강제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 시험 강제해를 이용하고 고유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 시험 고유해를 이용하는데 2차식이니까 지금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세 가지 시험 고유해 중에 하나를 쓰면 된다. 그리고 초기 조건은 이제 두 개가 필요한데 그건 이제 연습하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각각 뭐 지금 주어진 R, L, C 값을 다 대입해서 정리하게 되니까 이와 같이 됐어요. 자, 그러면 자, 구해야 되는 게 지금 뭐 여기서 뭐 딱히 뭐 강제함수, 고유함수를 얘기하진 않았지만 강제해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강제 함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고유 함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고유 응답만 구하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자, S제곱 플러스 6S 플러스 5 이퀄 0이라고 하는 특성 방정식이 주어지게 되고 저거를 풀게 되면 S1과 S2 값이 각각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가 나오겠지? 그래서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예요. 자, 두 개의 실근을 갖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K1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더하기 K2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5T라고 하는 시험 고유해의 형태가 주어졌죠. 자, 이거를 우리가 K1 값과 K2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원래는 여기에 시험 강제를 이용해서 강제까지 구해서 그 값을 더한 후에 VF까지 더한 후에 이 K1 값과 K2 값을 구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K1 값, VF를 구해보면 어차피 지금 VF라고 하는 게 임의의 상수 A 값일 거고 그 A를 여기에 대입해서 두 번 미분하고 이게 한 번 미분하고 더하기 5A 이퀄 0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얘 상수니까 0 되고 0 되고 5A가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A 값이 0이죠. 그래서 이거 이퀄 0이니까 생략된 거야 그냥. 원래는 거기까지 다 적어주고 나서 K1 값과 K2 값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의미가 없어서 그냥 생략한 거고 자 저거를 놓고 구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VT에 대한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개의 초기 조건 그러니까 K1 값과 K2 값을 구하기 위해서 두 개의 초기 조건을 이용할 거예요. 첫 번째 초기 조건 주어졌지 V0 마이너스가 4니까 V0의 플러스도 4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용할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V0의 플러스 값이 4라는 것이니까 여기 t 대신에 0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얘가 1 되고 얘가 1 되니까 k1 더하기 k2 값이 4라고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나와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두 번째 조건은 아까 뭐라 그랬어? dt분의 dv에 대한 t 이퀄 0 플러스일 때 값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봅시다. 지금 여기로 갈 거예요. 여기로 가서 구할 거예요. 자, r분의 v 0 플러스 더하기 L분의 1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에 대한 v vt의 d 타우 더하기 0부터 t까지에 대한 1분의 1 곱하기 0부터 t까지에 대한 vt의 d 타우 더하기 c 곱하기 dt분의 dv의 0 플러스 1대의 값 이퀄 0 이렇게 되죠. 자, 지금 저항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 V0 플러스 값이 얼마일까? 야, 근데 이거는 지금 저항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잖아. 자, 봐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R분의 V라고 하는 게 저항을 가로져서 쓰는 전류죠. 그러니까 저항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야. 여기서의 V는. 그래서 얼마? 자, 지금 그러니까 일부러 헷갈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의미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맞아. 여기서 얘기한 요 V0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연속성이 있다고 그랬잖아. 연속성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한 얘기는 맞고 지금 여기서의 전압값은 얘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값과 같아요. 근데 RLC가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지. 그래서 얘가 전압을 유지하고 있으면 저것과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L과 R에서도 같은 전압이 어쨌든 유지가 돼요. 그래서 요 값이 4가 되는 거야. 요 값이. 이해되죠? 알겠지?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요게 결국은 뭘까요? 인덕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에 대한 초기값이죠. 그리고 그 초기값이 여기 주어져 있어. 물론 이제 제로 마이너스일 때의 값이 주어져 있긴 한데 인덕터는 전류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으니까 제로 플러스일 때의 값도 0이죠. 그래서 요게 0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요 값이 이제 남았는데 자, 여기 t 대신에 0을 우리가 대입할 거니까 0에서부터 0까지의 조건이니까 얘는 없어지겠지. 그치? 그리고 남는 게 요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R 값이 얼마였냐? 5분의 3이니까 아니 3분의 5니까 5분의 12 더하기 요거 0이고 커패시턴스 상수가 10분의 1 곱하기 dt분의 dv의 제로 플러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값을 넘기면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되고 10 곱하면 마이너스 24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값이 마이너스 24에 해당되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쭉쭉쭉쭉 가다 보면 여기 있다. 자, 마이너스 24를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써먹어야 되지. 써먹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요 VT라고 하는 함수를, 전압을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T 이퀄 0을 대입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요거, 여기다가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하나 앞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K1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그리고 여기 또 마찬가지로, 그냥 쓰자. 마이너스 5의 K2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5T. 거기다가 0을 대입해 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0 대입하면 얘 1이 될 거고 얘도 1이 될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K1 마이너스 5K2라고 하는 요 값이 마이너스 24를 만족하는 자 K1 값과 K2 값을 구해주면 지금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구한 K1 값과 K2 값을 여기와 여기에 대입해 주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VT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딱히 고유 응답만 구한 건 아니고 전체 응답을 구한 건데 강제함수가 0이기 때문에 그냥 고유 응답과 전체 응답이 같은 형태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질문. 질문 있으면 질문 좀 합시다. 자,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부터 이제 그러니까 2학기 내용에서 달라질 거는 지금 요 IG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상수 형태가 아니라 사인, 코사인, 익스포넨셜 함수 형태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만 달라지고 나머지 회로 해석에 대한 거는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단 회로 해석을 잘 해서 회로 방정식,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와 같은 회로 방정식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최고차, 그러니까 일단 2차 미분 함수의 형태로 바꿔주고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바꿔줘요. 그리고 나서 고유응답, 그러니까 시험 고유해, 그리고 시험 강제를 이용해서 일단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지. 그리고 시험 고유해를 우리가 구할 때는 감세비의 형태에 따라서 혹은 그러니까 그 특성 방정식 근해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가 주어졌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K1 값과 K2 값을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데 저거를 구해주기 위해서 두 개의 초기 조건을 이용하는데 뭐 전압이든 전류든 상관없고 뭐 구하기 위한 초기 조건이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주어지지 않으면 구해야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전압에 대한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었고 그리고 자, 한번 미분했을 때의 t 이퀄 제로에서의 값을 구해서 k1 값과 k2 값을 구해주고 나면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이 1차 미분 방정식이 다 풀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우리가 이제 고유응답이 끝났고 이제 강제응답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강제응답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ft라고 하는 이 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시험 강제의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것 정도만 일단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뒤에서 이제 테이블이 나올 텐데, 요거 요 테이블을 이제는 1학기랑은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2학기에는 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요게 상수 형태로 주어진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상수 형태로 주어졌을 때는 시험 강제라는 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상수 값으로, 임의의 상수 값으로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하면 되고, 자, 지금 t일 때, t 제곱일 때, 뭐 t의 n승일 때 이와 같이 at 플러스 b, 뭐 at 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좀 외우고 있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요건데 익스포넨셜 시그마 t 그리고 익스포넨셜 st 두 개 차이가 뭐냐? 시그마는 실수값인 거고 s라고 하는 거는 복소수를 얘기해요. 그랬을 때 뭐 실수건 복소수건 상관없이 a 곱하기 익스포넨셜 시그마 t, a 곱하기 익스포넨셜 st의 형태로 돼요. 시그마 값과 s 값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 어, 기억하고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사인 오메가 t 혹은 코사인 오메가 t인 경우야. 이때는 자 사인만 나오든 코사인만 나오든 상관없이 항상 a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 코사인 오메가 t,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미적분할 때 조금 이제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아무래도 얘네들보다는. 그래서 사인 함수를 나중에 우리가 익스포넨셜 함수로 바꾸는 거를 연습을 할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시험 강제의 형태를 좀 외워둡시다. 알겠죠? 자, 그럼 시험 강제해를 저렇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쓸 거다라는 거 기억하고, 자, 봅시다. 지금 여기 밑에 거를 보게 되면, 자, 그러니까 전체 응답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고, 자, I2T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VG를 지금 16볼트로 주어졌어요. VG가 16볼트로 주어졌어요. 여기서는 그 강제 함수가 이제, 뭐지? 직류 형태로 주어진 거죠. 자, 그러면, 자, 이거 회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뭐 이미 문제에서 I1, I2라고 하는 메쉬 커런트를 정해줬으니까 저거에 맞춰서 보도록 합시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자, 8 곱하기 I1에 대한 지금 전압 강화가 있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저항 4에 I1 마이너스 I2에 대한 전압 강화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L 곱하기 DT분의 DI에 대한 요 인덕터에 대한 전압 강화가 있으니까 2 곱하기 DT분의 DI 이퀄 지금 VG T인데,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16으로 바뀌면 16, 그죠? 16으로 바뀌면 되겠죠? 자, 요게 왼쪽 메쉬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자, 오른쪽 메쉬를 봅시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자, L 곱하기 DT분의 DI 더하기, DI2, 여기 다 빠졌구나. I1. 그리고 더하기 4 곱하기 I2 마이너스 I1 이퀄 0에 대한 게 두 번째 지금 식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요게 첫 번째 식에 해당되는 거고, 요게 두 번째 식에 해당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식을 변형을 했어요. 변형을 해서 요렇게 I1 이퀄 뭐라고 했고, 그리고 이 식을 시간에서 한번 미분해서 dt분의 di1에 대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I1에 대한 거, dt분의 di1에 대한 거 구했고, 그거를 여기, 그다음에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니까 지금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와 같은 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래 저렇게 구했을 때 최고점 미분양의 개수가 1이 아니면 그러니까 1이 되도록 맞춰줘야겠지만 여기서는 1이니까 굳이 더 계산할 필요는 없고, 여기 VG 대신에 16 넣어서 32로 만들어주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2차 미분 방정식이 구해진 거예요. 이해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구했고, 이거를 우리가 푸는 거를 연습을 해봅시다.
자, 지금 여기 뭐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한 거를 보면 K1 값과 K2 값까지는 이제 구해지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 거가 되고, 자, 지금 보면은 앞에서 구했던 2차 미분 방정식이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고, xnt라고 하는 거를 k 곱하기 exponential st. 자, 고유응답을 지금 갑자기 저렇게 나오냐? 다시. 자, 지금 보면은 s제곱 플러스 10s 플러스 16 이퀄 0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특성 방정식이 나왔고, 특성 방정식 근을 구하면 S1, S2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8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에 해당되고, 자, 요 실근을 갖는 경우에 해당되고,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이와 같이 두 개의 실근이니까 K1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더하기 K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8t에 해당되는 값이 나옵니다. 자, 강제응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요 식에다가 시험 강제해 I, F, equal A라고 하는 강제해를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두 번 미분해서 없어지고 16A에 해당되는 것이 32가 되면 되니까 A 값이 2가 나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A 값이 2가 나왔고, 완전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의 합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고유응답, 여기서 구한 강제응답을 더해주면 돼요. 그리고 K1 값과 K2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기 조건이 필요한데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았지? 그러면 여기까지만 구하면 일단 이게 제너럴 솔루션은 다 구한 거가 됩니다. 이해돼? 자, 그리고 이제 여기 40 코사인 4t로 바뀐 거예요. 고유응답은 앞에 거랑 동일해. 근데 지금 강제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시험 강제를 써야 되는데 강제 함수 부분이 40 코사인 4t로 바뀌었으니까 저 때 어떻게 쓰느냐, 뒤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아까 외우자고 했던 것처럼, 자,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이게 나오게 되면, 자, 무조건 A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 코사인 오메가 t가 사인 코사인 다 나와야 돼, 덧셈 형태로.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시험 강제를 어떻게 걷느냐. 자, 여기서 이게 40이라는 거는 이제 곱해진 웨이팅 값이고, 그러니까 스케일링 된 값이고, 이게 오메가에 해당되는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A 코사인 오메가 대신에 4t 더하기 B 사인 오메가 대신에 4t. 요거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얘를 여기에 놓고 두 번 미분하고, 여기에 놓고 한 번 미분하고, 여기에다 16, 여기 놓고 16 곱해주고, 그 결과가 여기 40 코사인 4t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A 값과 B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각자 구해보도록 하세요. 알겠지? 앞으로 이거 계속 연습할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까지는 좀 외워두자.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좀 외워두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봅시다. 지금 2차 부분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고 그 강제 함수의 형태가 4 더하기 6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7t야. 그럼 이제 저걸 어떻게 풀 거냐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하듯이 선형성을 만족하니까 4일 때와 6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7t일 때를 나눠서 구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강제함수가 이제 직류 전원이다라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4라고 하는 상수값을 갖는다라고 가정하고 풀고, 두 번째는 60 곱하기 20분의 마이너스 7t라고 가정을 하고 푼 후에 그 두 개에 대한 합을 구해주면 그게 이 전체에 대한 강제함수에 해당된다. 그래서 자, 이 경우 우리가 시험 강제를 A로 두면 되고, 지금 이 경우는 자, 이게 뭐 S라고 해도 되고 시그마라고 해도 되는데, 지금 뭐 굳이 앞에 거를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면 복소수 형태가 아니라 실수 형태니까 요 값을 시그마라고 봅시다. 그러면 뭐 여기서 A가 나왔으니까 이제 앞에 상수를 B로 하고 B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시그마 T, 그리고 시그마 값이 마이너스 7이니까 그 마이너스 7을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시험 강제해를 둘 수 있고 이 값들을 여기에 대입해서 2번 미분하고 1번 미분하고 2를 곱해주고 그거 이퀄 뭐 4가 되는 거 그다음에 6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7t가 될 수 있도록 값을 구해주게 되면 2가 나오고 여기서는 b 값이 2가 나와서 여기 2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7t가 돼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해주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강제 응답을 구하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강제 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시험 강제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뭐 계속 나올 거야. 이 익스포넨셜 함수를 계산하는 거는. 자, 그렇고 지금 요 경우를 봅시다. 지금 2차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구해보니까 S제곱에 해당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S제곱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가 특허만에서 구할 때는 이 강제함수분을 0으로 채워주니까 이게 0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서 S1 값과 S2 값이 0이 되는, 그러니까 중근을 갖는 경우에 해당되게 되고, 그래서 여기 T가 곱해진 형태가 되고, S 대신에 0을 대입하니까 K1 더하기 K2T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고유응답의 형태가 돼요. 고유응답의 값이 돼요. 자, 지금 보면은 자, F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봅시다. 일단 자, FT라고 하는 것이 2라고 한다라고 하면 상수 형태니까 시험 강제를 A라고 하는 임의 상수로 두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자, 요렇게 계산이 되었을 때 그 값이 2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아니 그러니까 응답을 찾아야 되지.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죽었다 깨나도 얘 상수를 2번 미분해서 2를 만들 수가 없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예외적인 경우를 보는 건데 절대 안 될 일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t를 하나 더 곱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험 강제의 형태가 a가 아니라 at가 되는 거야. at라고 한다면 지금 얘를 여기에 대입해서 2가 되느냐? 2번 미분하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떻게든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AT의 제곱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VFT라고 하는 것을 구하게 되면 지금 이 AT의 제곱을 넣고 대입해서 구했을 때 지금 A 값이 1이 되고 그래서 VF가 T 제곱의 형태가 된다. 그래서 FT가 2일 때에 대한 지금 이게 전체 응답을 구하게 되면 앞에서 구했던 고유응답과 방금 전에 구했던 강제응답의 합으로서 이와 같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거고 요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냥 요런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일단 넘어가자. 네, 요거 넘어가고 자, 요거 푸는 걸 좀 같이 합시다. 자, 우리 이제 전체 응답을 구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연습을 할 건데 자, 지금 문제에서 VC의 제로가 마이너스 6V로 주어졌고 IL의 제로라고 하는 게 1A로 주어졌어요. 지금 저게 어쨌든 뭐 초기 조건으로 쓰일 가능성이 꽤 높은 그런 값들이죠. 그리고 RLC 회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의 커런트 IT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강제 함수가 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직류 전원은 아니고 교류 전원이 붙어 있다라는 거. 자, 지금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고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했을 때 우리가 물론 앞에서 이제 한번 계산을 하고 넘어오긴 했지만 다시 해보면 자, 전압 강하량 그러니까 저항에서의 전압 강하 5 곱하기 i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아예 나눠 썼죠? 지금 여기 커패시터에서의 전압 강화를 우리가 4 곱하기 뭐 인테그랄 0부터 t까지에 대한 거 그리고 요게 초기 저장 에너지 값이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 L 곱하기 dt분의 di가 여기 인덕터에서의 전압 강화량이고 여기 L 값이 1이라서 이와 같이 계산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거 이퀄 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다라는 것까지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나중에 초기 조건을 구해야 이렇게 하면 안 할 걸 헷갈리니까 나중에 초기 조건을 구해야 될 때 요것에 대한 추가적인 초기 조건을 구해야 될 때 써야 될 식이다라는 거 기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2차 미분모식을 구해야 되니까 위의 식을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1 되도록 바꿔주게 되면 아래에 있는 이 식과 같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자, 여기까지 구했으니까 고용답 구해야 되고 강정답 구해야 되고 K1 값과 K2 값 구해주면 되지. 자, 고용답부터 들어갑시다. 자, 여기 S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5S 플러스 4 이퀄 0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강제 함수 부분이 없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라고 하는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에 해당되게 되고 K1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t 더하기 K2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4t가 되게 됩니다. 이게 in 값이 돼요. 일단 고용답 구했어요. 그럼 강제응답 구하러 갈 건데, 자, 강제응답 구할 때는 지금 우리가 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이기 때문에 우리가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라고 하는 시험 강제해를 두고 풀면 된다라는 게 앞에서 우리가 테이블에서 봤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자 시험 강제해를 a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아까 봤던 그 테이블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진다는 거고 이거를 여기에 테이블에서 두 번 미분하고 여기 한 번 미분하고 5를 곱하고 4를 곱하고 그거 이퀄 마이너스 4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각각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되게 되고 a 값이 2가 되도록 2가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IFT라고 하는 게 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가 되게 되고 앞에서 구했던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고용답과 합쳐주게 되면 이와 같이 되게 되고 K1 값과 K2 값은 구해줘야겠지. 그렇죠? K1 값과 K2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초기 조건을 구해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하나는 주어졌어요. 문제에서 지금 보면 여기 IL의 제로라고 하는 값이 1A다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요게 지금 IL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인덕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직렬 연결이니까 이 메쉬 그러니까 요 루브를 흐르는 전류가 그냥 IL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조건 하나 주어졌고 두 번째 조건이 이제 여기 t 이퀄 0에서의 값으로 주어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K1 값과 K2 값을 구하기 위해서 K1 값과 K2 값을 구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썼던 그 식을 다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VC의 제로 값이 요 값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문제 조건에 의해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요 값이 그러니까 메쉬를 안을 흐르는 전류나 지금 인덕터를 흐르는 전류나 같기 때문에 여기서의 I 값이 1A야. 그러니까 1A에 5를 곱해야 되니까 요 값이 5가 되면 되겠죠. 요거 이해돼요?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자 이제 K1 값과 K2 값을 구하는 거를 하면 되죠. 그렇죠? 자, 두 개의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의 식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두 개의 미지수를 풀려면. 그래서 두 개의 식을 우리가 어디서 끄집어내느냐. 그러니까 초기 조건 두 개를 써야 되는데 첫 번째 써야 되는 초기 조건이 자, IL의 혹은 I의 제로 플러스일 때의 값을 쓸 거예요. 여기 이 회로에서 지금 요 메쉬 안에 흐르는 메쉬 커런트가 I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 인덕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를 IL로 볼 건데 IL이나 I나 같은 전류의 크기를 갖겠죠. 뭐 전류 크기뿐만 아니라 크기와 방향을 갖겠지. 그렇죠? 그래서 I 이퀄 IL이다라는 거는 좀 이해하고 그러면 자, 요 값을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졌죠. 1A다라고. 그렇지? 그러면 이거 하나 알겠어. 알겠고, 그러면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dt분의 di의 제로 플러스 t 이퀄 제로 플러스일 때 값을 구해서 k1 값과 k2 값을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을 좀 연습을 해봅시다. 일단 뒤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자, 이게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아까 그 메쉬 방정식을 하나 세웠었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세웠던 메쉬 방정식이야. KVL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식에 요게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저걸 구해서 K1 값과 K2 값을 구하는데 쓸 거고. 자, 그러면 자, 어, t 콜 0, 뭐 t 콜 0 플러스일 때 플러스일 때 이 값을 구하라는 거는 모든 식이 뭐 t 콜 0 플러스일 때의 조건을 가졌을 때의 값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 같은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다시 풀어 쓰면 5 곱하기 i의 0 플러스 더하기 4 곱하기 0부터 자 t 대신에 그러니까 t가 있는 자리를 다 0 플러스를 넣으면 돼. 0 플러스에 대해서 i 타우 d 타우 더하기 vc의 0 플러스 dt분의 di의 0 플러스 이퀄 2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자 마이너스 2t인데 저기 t 대신 아까 0 넣자 그랬죠? 그러면은 요 뒤에 익스포넨셜 부분은 없어지고 2만 남겠지. 그렇죠? 잘 따라왔어? 응. 자 그러면 자, 문제에서 요 값 주어져 있죠. 그렇지? 아까 1A로 주어져 있어. 그리고 1A 이거는 적분 구간이 0부터 0까지니까 0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자, VC의 제로 값이 주어져 있어요. 문제에서.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6볼트로.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6이 되죠. 이거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저 값은 여기 2가 있고, 거기에 그러니까 요거 넘겨서 플러스 6이 되고, 거기에 마이너스 5를 해주면 되겠네.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5. 그렇죠? 그러면 2에다 6 더하고 마이너스 5니까 3. 그래서 요 값이 얼마?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값이 3이 돼요. 이해돼요? 근데 그게 어디 있었냐? 왜 이렇게 밑에 써 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예. 계산 과정이 굉장히 뭐 복잡하게 나오긴 했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요 값이 여기 3 나왔어요. 이해돼?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구한 게, IT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I 제로 값이,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t 이퀄 제로를 넣었을 때, K1 더하기 K2 더하기 2가 얼마가 돼야 돼? 성현아, 얼마가 돼야 돼? 자, 우리가 구한 지금 조건이 초기 조건이 두 개예요. IL0 이퀄 1, DT분의 DIL의 T 이퀄 0, 1대의 값이 3. 요 두 개를 우리가 지금 써서 K1 값과 K2 값을 구할 거야. 자, 그러면 자, 다시 성윤이 이거 얼마? 얼마? 왜 또 4가 나오는데? 1이죠. 그쵸? 자, IL의 제로이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IT인데, IT나 IL의 T나 같아요. 그리고 그 값에 T 대신 0 넣어준 거야. 그랬을 때에 지금 이게 얼마가 돼야 돼? IL의 제로값과 같아야 되지?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게 IL 제로값이 1이니까 이게 1이 되면 돼요. 이해돼요? 자, 그리고 나서 조건이 이게 하나 더 있잖아. 그쵸? 이걸 어떻게 쓰느냐? 얘를 시간에서 한번 미분해. 그리고 나서 t 이퀄 0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K1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더하기가 아니고 마이너스 4의 K2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4T 더하기가 아니고 여기도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4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 요게 그러니까 여기에 T 대신에 다 0을 넣어주게 되면 그때의 값이 3이 되게 되면 되죠. 0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K1 그러니까 0, 1 되니까 마이너스 4 K2 마이너스 4 이퀄 얼마야? 3. 그래서 마이너스 K1 마이너스 4 K2 이퀄 7.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한 식이 얘를 정리해줘야지. K1 더하기 K2 이퀄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첫 번째 초기 조건에 의해서 나온 관계식.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초기 조건에 의해서 나온 관계식. 자,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K1 값과 K2 값을 구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구했었던 두 개의 관계식을 이렇게 연립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K1 값과 K2 값이 각각 1과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고 저기서 구한 K1 값과 K2 값을 아까 우리가 구했었던 요 IT라고 하는 요 식의 미지수가 있던 부분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연습하는 거는 두 개의 초기 조건을 우리가 구해주고 그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K1 값과 K2 값을 구하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또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반복되는 거고 그냥 회로의 형태만 조금씩 달라져요. 자, 지금 보면은 V1T와 V2T를 구하래요. 문제에서 주어진 게 V1과 V2T를 구하라는 거고 자, T가 0보다 클 때에 대해서 구하라는 거고 자, 지금 제로 마이너스일 때 DC 스테디 스테이트, 직류 정상 상태다라고 주어졌고 그 외에 어떤 뭐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구해서 쓰라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자, 초기 조건을 좀 구해 봅시다. 자, 지금 보면은 회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12A 전류원이 지금 전류를 공급하고 있고 지금 여기 스위치가 있어서 t 콜 0일 때 그러니까 제로 마이너스일 때까지는 요 스위치가 닫혀 있다가 제로가 되는 t 콜 0이 되는 순간에 스위치가 열리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제로 마이너스일 때 직류 정상 상태라고 했으니까 정상 상태인 경우에 커패시터는 개방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개방되고 지금 여기 저항이 있고 그리고 여기 연결되어 있으면 지금 느낌이 전류가 모두 다 저항 아니고 이쪽으로 흐르겠지. 그치? 맞아? 회로 좀 다시. 자, 지금 여기 엑스표되어 있는 부분들이 직류 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커패시터가 개방됐어요. 그러면 일로는 전류 못 흐르죠. 그렇죠? 여기도 전류 못 흘러. 그리고 지금 t 이퀄 제로 마이너스인 순간까지는 이게 닫혀 있어요. 그럼 전류가 가다가 자, 일단 여기 저항을 거칠 거고 여기 저항 거치고 나서 여기서 일로 갈 수 있고 일로 갈 수 있는데 여기는 저항이 있고 여기는 이상적인 도선이니까 모든 전류가 다 이상적인 도선 쪽으로 흐르겠지. 그러면 결국 여기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초기 조건들을 봅시다. 지금 요 저항에서 모든 에너지가 소모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도선을 흐르는 전류가 12A예요. 맞아? 음. 자, 여기 1옴에서 12V가 걸려 있겠죠? 왼쪽을 플러스, 오른쪽을 마이너스. 그러면 지금 여기 그라운드가 잡혀 있으니까 이게 0인데 쭉 따라가면 어디까지 0? 여기까지 0이야. 맞아요? 그러면 자, 지금 아까 1옴에 양단에 12V 걸려 있다고 했고 V1이 얼마가 돼야 될까? 12V가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V1의 제로 마이너스 값이 그런 이유로 12V가 돼요. 그리고 V2의 제로 마이너스 값은 아까 그라운드가 그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0이 돼요. 이해돼? 그리고 지금 뭐 좀 지우고 다시 할게요. 여기에 걸려있는 각각의 전압이 V1, V2고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야. 그러면 연속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V1의 제로 플러스 값, V2의 제로 플러스 값이 12 그리고 0으로 돼요. 우리가 초기 조건을 구해줬어요. 일단 하나 구해준 거지. 나중에 이제 뭐 DT분의 DV1 그리고 DT분의 DV2 중에 하나를 구해야 될 텐데 그거는 뒤에서 하도록 합시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직류 정상 상태를 이용해서 우리가 초기 조건을 하나 구해줬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t가 0보다 클 때에 대한 거니까 t가 0보다 클 때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스위치가 열린 후니까 얘 제외하고 나머지 요 회로에 대한 해석을 해주면 되죠. 자, 그거는 이제 뒤에서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자, 지금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지금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된 V1 노드,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V2 노드가 있는데 일단 여기 V1 노드에서 보게 되면 12A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 여기 들어가고 있고 지금 여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거 있다고 합시다. V1-V2를 1옴으로 나눠준 그리고 DT분의 DV1에 해당되는 전류가 지금 노드에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고 이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어,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V2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겠죠. 자, V2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이제 다른 식에 넣게 될 텐데 그래서 V2에 대해서 정리하면 지금 이와 같이 정리가 돼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된 거 보고 자, 그다음에 V2 노드에 대해서 봅시다. V2 노드에 대해서 이 방향으로 나가고 이 방향으로 나가고 이렇게 나간다라고 보자라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거. 그래서 나온 식이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두 번째 식이에요. 정리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 자, 아까 우리가 V2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이거를 각각 대입하는 거야. 대입해서 미분해주고 3 곱해주고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여기 아래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입했을 때 뭐 이렇게 계산 과정은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해보세요. 2차 미분 방정식 형태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dt 제곱분의 d 제곱 v1 더하기 2분의 5 뭐 저거 해서 이퀄 18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일단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1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고유응답, 강제응답 보여주면 되겠지? 고유응답 구하기 위해서 시험 고유해를 쓸 거고 강제응답 구하기 위해서 시험 강제해를 쓸 건데 자, 지금 보면은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 구해지게 되고 특성 방정식 근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두 개의 실근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외웠던 첫 번째 식에 대입해서 그 고유응답을 구할 수 있죠. V1에 대한 고유응답이야. 그리고 이제 강제응답을 구해야 되는데 시험 강제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여기 강제 함수 부분이 상수니까 우리가 임의의 상수 A로 두면 되죠. 그래서 V1 FT equal A를 두고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18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저 구하는 거는 각자 해보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요거지. 자, V1T라고 하는 게 K1 expansion 마이너스 2T 더하기 K2 expansion 마이너스 2분의 1T 플러스 18이 되는데 K1 값과 K2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개의 초기 조건이 필요하고 아까 V1에 대해서 우리가 초기 조건을 구한 게 있어요. 12V라고 하는 초기 조건 아까 하나 나왔었죠. V1의 제로 플러스 값은 V1의 제로 마이너스 값이고 12다라고 하는 건 하나 구했지. 그치? 요게 일단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지금 K1 값과 K2 값을 구하기 위해서 두 개의 초기 조건이 필요한데 여기 있는 것처럼 요 값을 이용하게 되면 자, 여기다가 t equal 0을 대입한 거예요. 이해돼? 그러면 K1 더하기 K2 더하기 18 이퀄 12가 되면 되네. 그래서 K1과 K2의 합이 마이너스 6이 되는 이 관계식이 첫 번째 초기 조건에 의해서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초기 조건을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데, dt분의 dv1이라고 하는 식이 나와야 되잖아요. 야, 이거 너무 많이 갔다. 자, 우리가 초반에 썼던 저 식으로 돌아가면 dt분의 dv1이라고 하는 식이 주어졌지. 그치? 그리고 이거 equal t equal 0일 때 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쵸? 자, dt분의 dv1의 t equal 0에서의 값 더하기 v1의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v2의 제로 플러스 equal 12를 만족하는 이 값을 구하면 되죠. v1의 제로 플러스 값이 얼마였어요? 아까 12V였지. 그치? 여기 앞에서 보면 V1의 제로 플러스 값이 12V, 그다음에 V2의 제로 플러스 값이 0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V1의 제로 플러스 값 12, V2의 제로 플러스 값 0. 그러면 지금 요거 빼고 나면은 0이 되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어디다가 써놨어야 되는데 써놓질 않았는데 일단 그 값이 0이 되고 그래서 요거를 시간에서 한번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k1 그러니까 시간에서 한번 미분하고 t 이퀄 0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k2 그리고 얘 상수니까 미분돼서 없어지고 이퀄 우리가 지금 dt분의 dv1의 제로 플러스 때 값이 앞에서 구한 게 0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k1 값과 k2 값을 아까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얘랑 연립해서 풀어주면 돼요. 아,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요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K1 값과 K2 값을 구해주면 돼요. dt분의 dv1의 제로 플러스 값이 0이 되는 거는 이해돼요? 자, 그렇게 구하게 되면 K1 값과 K2 값이 각각 2와 마이너스 8이 나오게 되고 저거를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요 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구해야 되는 V1 값과 V2 값이 구해진 거예요. 아니, V1 값이 구해진 거예요. 그리고 V2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관계식이 하나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V2 이퀄 뭐 어쩌고 저쩌고 요게 쓰여진 거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V1을 구했잖아요. V1 구했으니까 여기 각각에다가 V1을 대입하게 되면 V2 값이 구해져요. 그래서 V1 값과 V2 값을 우리가 구했다라고 봅시다. 그래서 V1 값 구했고 이게 V2 값 아까 관계식에다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V2 값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지금 I1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T 이퀄 0에서 0보다 클 때 I1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 자, T 이퀄 0 마이너스일 때 직류 정상 상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랑은 좀 다른 거는 앞에서는 우리가 뭐 스위치 동작에 의해서 0이었다가 뭐 전원이 공급된다든지 이와 같은 계산 형태를 봤었는데 이건 반대예요. 공급되다가 사라졌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초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있고 그 저장된 에너지를 동작하는 무전원 회로에 해당되는 값을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12 곱하기 그러니까 U의 마이너스 T라고 하는 것은 자, T 이퀄 0일 때까지는 12V 전화번이 연결되어 있다가 T가 0보다 클 때는 이제 0V 전화번이 연결되어 있는 걸로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틀렸다. 여기 12가 들어가야 되네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직류 정상 상태에 도달되어 있다라는 조건을 이용하게 되면 자, 여기 일단 캐패시터는 개방돼서 열려 있고 얘는 단락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 2회로는 여기는 2회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렇지?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은 있을 텐데 그 전압값은 여기 1옴 저항에 걸려 있는 전압과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인덕터가 이상적인 도선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공급되는 모든 전압이 여기 1옴 저항으로 걸린다라고 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VC의 제로 마이너스 값이 12V가 되는 이유가 개방된 이 값이 여기 1옴 저항의 값에 1옴 저항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잘 따라왔어요? 자, 그렇고 지금 여기 I1의 제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 전류를 구하게 되면 이 인덕터가 있기 때문에 전류 연속성이 있어서 I1의 제로 마이너스 값을 구하게 되면 1옴 저항이고 12V 전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12A다라고 든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뭐 요거를 가지고 넘어가 봅시다. 자, t가 0보다 클 때는 일단 전원이 없어져요. 이게 이상적인 도선으로 대체되게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갑시다. 자, 뭐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메쉬에서 보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메쉬 방정식이 세워지게 되고 두 번째 메쉬에서 보게 되면 자, 이와 같은 메쉬 방정식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뭐 이거를 우리가 연립을 해서 미분 방정식을 세웠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일단 그 미분 방정식이 어디 갔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런 식의 미분 방정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 따라가 봐. 지금 두 번째 식을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식을 이렇게 변형을 했고 이거를 다시 이와 같이 3번식으로 했고 1번식에서 지금 I2 equal 이렇게 바꿨고 그거를 지금 요 I2 자리에 여기 있는 I2 자리에 넣어준 거예요. 넣어주고 난 식이 이렇게 된 거고 이거를 뭐 미분할 거 미분하고 계산을 해서 2차 미분 방정식을 만들게 되면 지금 여기 아래쪽에 4번식에 해당되는 식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계산적인 문제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저 4번식이 구해졌으니까 저거를 이용해서 푸는 거를 봅시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게 우리가 방금 아래쪽에 있었던 4번식이에요. 자, 지금 보면은 자, 4번식 그대로 쓰여져 있죠. 자, 지금 보면은 두 번 미분되어 있고 한 번 미분되어 있으니까 지금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S는 0이 아니고 여기 2가 여기 2야. 잘못됐다.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 이퀄 0이 돼야 되고 그랬을 때에 S1과 S2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J가 되니까 시그마 값이 마이너스 1, 오메가 값이 1인 두 개의 복속을 갖는 경우가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함수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 응답을 구할 필요는 없고 고유 응답만 구하면 되는데 두 개의 복속을 갖는 경우에 해당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B1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시그마 t 코사인 오메가 t, B2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시그마 t 사인 t 오메가 t라고 하는 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저거를 우리가 풀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B1과 B2 값을 구하기 위해서 I1의 제로 플러스 값 그리고 한번 미분된 거에 제로 플러스 값을 가지고 B1과 B2를 구하게 되는데 자, 지금 좀 요거 잘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요것도 가끔 이용할 텐데 뭐냐면 지금 외부 전원이 뭐 있던 없던 어쨌든 지금 그 커패시터와 인덕터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커패시터는 전압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외부에서 변화하는 전압을 얘가 잡아주지. 그럼 전압원처럼 보이는 거야. 대신에 그러니까 변화하는 방향과는 반대로 되게 하겠죠. 그리고 전류원 같은 경우는 그 전류의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계속 흐를 수 있게 바꿔주는 게 마치 전류원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인덕터가 있던 위치 그리고 커패시터가 있던 위치에 각각 전류원과 전압원으로 바꿔줬어요. 회로 해석을 위해서. 자, 이게 처음 나온 얘기인데 자, 이와 같이 바꿔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제 초기 조건 구해줬을 때
I1의 제로 마이너스 값이 여기 보면 12A다. 그리고 얘는 결국 I1의 제로 플러스 값과 같을 거고, 자, 요거는 결국 VC의 제로 플러스 값과 같을 건데, 여기 있는 요 커패시터 대신에 12V 전압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인덕터 대신에 12A 전류원으로 대체해서 그린 게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요 회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로 플러스일 때만 성립하는 회로야. 시간이 바뀌면 저 내부에 저장된 에너지가 계속 없어질 거기 때문에 저거는 항상 오른 건 아니고 제로 플러스일 때만 순간적으로 허용되는 회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자, 12A 전류원이 포함된 룹이기 때문에 여기 왼쪽 메쉬가 룹이기 때문에 I1의 제로 플러스는 저 전류원의 값과 같아야겠죠. 전류원을 포함한 회로는 메쉬 커런트가 전류원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난해 많이 배웠던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자, I1의 제로 플러스 값은 12A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I2의 제로 플러스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KVL을 적용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자, I2의 제로 플러스 곱하기 1, 그리고 자, 전압 강화 12V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2에서 I1을 뺀 거에 1 곱한 그 결과가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I2 값을 구하니까 0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요 바깥쪽을 따라서 KVL을 적용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VL을 제로 플러스 값을 구하기 위해서 VL을 제로 플러스 값에서의 전압 강화, 여기서의 전압 강화, 그리고 여기 12V만큼의 전압 강화 이퀄 0을 만족하는 VL을 제로 플러스 값을 구하게 되면 그게 마이너스 12V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자, DT분의 DIL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왜 구했냐면 결국은 DT분의 DIL이라고 하는 게 IL이 I1과 같은 거고 DT분의 DIL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이게 VL과 같은 거지. 그치? 자, 우리가 지금 조건식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은 I1T에 대한 게 나왔으니까 I1의 제로 플러스 값을 알아야 돼. B1과 B2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DT분의 DI1의 제로 플러스 값을 알아야 돼. 맞아. 근데 자 L 곱하기 DT분의 DI1이 결국은 뭘까? L 곱하기 DT분의 DI1. 저게 인덕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값이죠. 이렇게 VL 값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VL의 제로 플러스 값을 구했어. 그러면 이게 결국은 제로 플러스일 때의 값과 같으니까 자, 얘를 넘겨주게 되면 DT분의 DI1의 제로 플러스일 때의 값은 L분의 1 곱하기 VL의 제로 플러스 때 값과 같겠지. 그래서 지금 VL의 제로 플러스 값을 구한 거고 그게 마이너스 12가 나온 거고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 대입하게 되면 요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24가 나와. 계산을 하면 B1과 B2 값이 구해지고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